자, 이제 올해 첫 수업이죠, 그죠? 우리가 전기하고요. 응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 2월요.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3, 수업이 어쨌든 지금 1, 2월에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11월 말입니다. 그죠? 시험이 11월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짜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없으니까, 우리 수업을 하실 때, 공부하실 때, 1, 2월에는요, 1, 2월에는 공부할 게 일단 적잖아요. 아마 교육학도 이제 막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공도 이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만만하게 배웠던 회로 이론입니다. 회로 이론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거니까 그나마 공부할 게 좀 적을 겁니다. 적을 때 우리 수업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동영상 제공하는 게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영상 제공하는 동영상을 1, 2월부터 해서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오역도 있을 거니까 한 5월요. 5월 전까지는 지금 제공된 동영상은 그냥 다 듣는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쪽까지 다 못 들어놓으면요, 나중 되면 계속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야지. 이쪽 나중 가면 이제 이쪽에서 공부했던 것도 여기서 또 다시 공부하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복습도 해야 되고 수업 진행하는 것도 또 복습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라서 나중 되면 내용이 많으니까 여유 있을 때 한 5월달 이전까지 동영상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동영상을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1, 2월에서 하는 것은 제가 수업 과목은 기초전기전자라고 했는데요. 전자라는 과목과 그다음에 회로 이론입니다. 사실 같은 과목이죠, 그죠? 회로 이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기초전기전자 파트는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건 공무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했고, 그리고 비전공자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니까 좀 수업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반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전공을 좀 하셨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공을 좀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조금 빨리 넘어갈 겁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 거니까 필요하다면 이제 그 동영상으로서 좀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회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이제 회로 이론 쪽은 좀 깊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거라서 얘는 이제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회로 이론은요, 사실 여기에서 약간 심화된 거지, 그냥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던 내용을 좀 다루니까 조금 신경 쓰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 2월, 어쨌든 3월 초순까지 하면 이게 대충 마무리 될 거고, 3, 4월은 정기 자기학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수업을 진행할 건데, 3, 4월 전자기학은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8점, 원래 12점 정도 나오다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한 8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전기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2점 계속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여기는 전자직은 8점에서 12점 정도 나오고, 전기직은 12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전자기학 수업을 일단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전자회로요. 전자회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수업을 해 나갈 건데, 이 전자회로가, 전자직은 근래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전자직도 전자회로 문제가 12점 수준에서 나왔는데, 근래에서 보면 16점 이상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좀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요. 올해 기출,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기출이 전자적익기 난이도가 좀 갑작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다른 파트는 모르겠는데, 이 전자회로 파트가 난이도가 좀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위주로서 수업을 해 나갈 거거든요. 나갈 거라서 전자직한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역시 제가 전자직 하는 사람들만 동영상을 제가 공무원 준비하던 게 있는데 공무원 준비했던 것과 7급 준비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좀 내용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여유가 되면 그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직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되면 여기는 통신직은 이제 이때까지는 공통으로 일단 모든 것이 진행될 거고요. 이쪽 과목이 아마 통신하고 전자가 좀 나눠서 할 건데 6월달에 전기 쪽은 올해는 제어공학을 합니다. 작년에는 전기 쪽에서 전력공학을 했고 제어공학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제어공학 수업을 하고 전력공학을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요. 이 전자 쪽은 이게 통신요. 통신이 많이 나올 때는 12점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 보통 4점 나오고 뭐 안 나올 때는 2점도 나오고 하더니 근래에는 이제 한 6점 정도로 거의 고정돼 버렸습니다. 고정돼 버렸고 그리고 통신 문제가 근래에 이제 6점 정도 나오는 게 뭐 무선 통신 공통 이론 정도만 하면 될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뭐 엄청 깊지 않는 형태로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 뭐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뭐 예전처럼 또 한 번 이상한 데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지금 커버를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기출에 나왔던 위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위주고 혹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제공된 동영상을 조금 더 보시면서 역시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이론이고요. 이때는 뭐 당연히 문제풀이도 같이 나갑니다. 문제풀이하고 이론하고 같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는요. 7, 8월에서는 여기 회로 이론하고 자기야 뭐 이쪽에 대한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풀이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7, 8, 9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6주 수업입니다. 6주 수업을 할 건데 수업은 모의고사 수업을 할 건데요. 근데 6주를 할 건데 실제 수업은 뭐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있고 1번 하는 게 있고 해가지고 4주 정도 해가지고 뭐 6번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주 정도 잡아가지고 6번 모의고사 보고 이제 한 시험 보기 한 3주 정도 전에는 모든 일정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가면요,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한 이 정도부터는요, 이 기출 계속 다루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자기가 기출 문제 정리하고 나올 것 같은 이론 정리 조금 해서 문제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반복해야 되는 수업이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전기 기기도 시험 문제에서 8점에서 12점까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연관된 것은 거의 12점 이상이 나오니까 전기 기기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제어공학이니까 전력공학도 좀 8점에서 6점이죠. 그죠? 6점에서 8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파트니까 전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걸 해야 되니까요. 이걸 해야 되니까 이쪽에 열심히 해야 되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전자공학요. 다른 뭐 강의도 제공되는 게 있긴 한데 전자공학하고 통신요. 무슨 통신 공통 이론이 이번에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통신 공통 이론까지 한번 열어 달라고 해서 할 테니까 이게 이거하고 이것 두 가지는 뭐 이때까지는 다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 가능하면 다 들어 놓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4월 전까지 이걸 한번 듣고 오십시오. 듣고 오시면 4월 달에 이제
뭐 복습 차원에서 기출문제 다루고 물론 내용도 다 합니다. 이쪽은 5월 달에 하는 이 내용은 전기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적당한 수준의 내용이거든요. 전기하는 사람들의 전자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해 나갈 건데, 이거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출 문제는 다 다룰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통신은 이때 통신을 한번 공통 이론이라도 듣고 오시면 이때 통신할 때 도움을 또 좀 받을 거니까, 아무튼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건 좀 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는 문제풀이하고 같이 제공되는 거라서 이 강의 자체에서 내용하고 문제풀이가 다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1년 커리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기 분야에서 작년에 그 기출 문제 나왔던 범위입니다. 공교가 2000년도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한 20점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죠? 꾸준히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22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이 점이 공교가 추가돼서 이렇게 나왔던 거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각 분야에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 과목입니다. 전기 분야에서 2000년도에서는 이거 6점이고요. 이거 8점에 14점이 회로에서 나왔고, 여기도 8점, 12점, 14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6점 나왔고요. 여기는 18점이 나왔네요. 여기는 16점이 나왔고, 여기 1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에서 거의 16점 정도 나오는데, 특이하게 뭐 이전에는 이 직류 파트가 좀 덜 나왔는데, 올해는 하고 작년은 이제 직류 파트도 좀 많이 나오게끔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학은 전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 거기 전기장 파트에서 보통 정전계 쪽에서는 문제가 좀 덜 나오고 자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전기 쪽에서. 그래서 항상 이쪽은 4점, 이쪽은 8점, 4점, 8점, 4점, 8점 나오다가 올해는 좀 이상하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올해는 10점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이게 2점이 여기 더 들어가니까 2점이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기기가 지금 이제 4점, 4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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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인데, 이 수업에서 전기기기가 있고, 여기서 전기기기는 전력전자입니다. 이 전력전자가 우리 동영상으로는 전기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기기기의 마지막 장이 거기 정유기 파트인데, 그 정유기 파트가 이 전력전자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력전자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만 보면 풀 수 있게끔 하는 형태도 있는데 약간 부족한 내용도 있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력전자 파트의 내용이 하고 이 기기 내용이 같은 책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줘야 될 파트겠죠, 그죠? 근데 올해는 전력전자가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공학도 항상 4점 정도, 8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어공학이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점수 취득하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내용 작고요. 그리고 문제 패턴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공부하실 때 짧은 시간에 뭐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파트 같으니까 공부만 조금 하시면 뭐 8점 정도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전력공학은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좀 어렵게 나오면 손을 못 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같아요. 이 소울 리액터 접지는 풀이를 해주는데 그 풀이가 맞을 줄 알고 풀이를 해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올해 이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풀이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게 올해 수업하면서 이제 정정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이제 조금 제가 이쪽을 전공을 덜 해가지고 이쪽은 항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고. 근데 작년이나 올해는요, 작년, 재작년은 어쨌든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2022년도 기출에서 엄청 어렵다는 체감 난이도가 최고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23년하고 24년은 그래도 그나마 전기가 좀 편안했다라고 그렇게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렵게 나올 때는 뭐 무작정 어렵게 나올 수도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수업 정도에서 올해 나온 거하고 작년에 나온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영상 좀 잘 들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는 동영상으로 꼭 보셔야 되니까 한 5월 전에는 이거 마무리 좀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전자 형태고요. 나머지 이제 전자공학이 8점이죠. 그죠? 여기도 8점, 여기도 8점, 여기도 8점. 올해만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12점 정도 나왔는데, 이 논리회로 문제는 항상 4점짜리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자인데, 올해는 이 전파정류. 이 전파정류를 사실 여기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이 전력전자에도 전파정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력전자 문제인지 전자공학 문제인지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고, 어쨌든 이 동작점 문제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쪽 파트가 아마 전기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오드 쪽 파트가 좀 나오고요. TR하고 OPMP 이 기본적인 것만 조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할 때 나중에 5월달 수업하는 것은 이쪽에 맞춰가지고 일단 수업을 좀 해나갑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는 해야 되니까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다 다루고 그 주변 내용도 조금 다루고 하니까 전자하시는 분들은 복습한 차원에서 봐주시고, 전기는 이제 이것만 보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하시는 분들은요, 전자하시는 분들도 공교가 역시 20점 나오다가 올해는 22점 나왔죠. 그죠? 그래서 22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 문제요. 16점 나오다가 8점 나오다가 10점 나오다가 12점 나오다가 12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로 이론은 항상 뭐 12점 정도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가 뭐 이때 나오긴 했는데, 동영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뭐, 이건 이 수업을 들어도 이분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는 내용이 돼가지고요. 이거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기기 동영상은 한번 보고 가시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요. 이걸 그대로 할 거예요. 예, 그대로 전자기기를 하고, 학교 가시면 기능사 수업할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니까 뭐 그걸 위해서 듣는 건 되는데, 우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썩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뭐 여유가 되시면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자회로 문제가, 전자회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4점, 4점, 8점, 6점, 8점 이렇게 나오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이제 출제자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가지고 16점 나오고 18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는 출제자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평상시보다, 22년도는 전기직은 엄청 어려웠다고 했는데 전자직이 엄청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 이제 23년, 24년은 오히려 전자가 체감 난이도가 좀 더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전기는 뭐 이제 거의 난이도가, 그리고 나오는 범위가 이제 정해졌는데, 전자가 계속 이렇게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프 문제는 간혹 한 번씩 등장을 하니까 이거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문제도, 측정 관련돼서도 한번 좀, 이건 수업하면서, 전자 수업하면서나 회로 수업하면서 다 다루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인데 역시 반도체 공학을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쪽의 반도체 공학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은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띄엄띄엄 나왔는데,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내용은 전자는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뭐 우리가 뭐 반도체 고등학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학은 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 5월달 수업하면서 반도체는 그냥 같이 수업을 합니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자잖아요. 그게 디지털 논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 형태인데 어쨌든 디지털 문제가 여기도 16점 나오고 14점 나오고 14점 나오고 16점 나오고 12점 나오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거의 3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3문제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5월 달에 다루는 건 아까 전기의 전자공학 관점에서 좀 하는 거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하고 디지털 공학까지 하는 게 이 5월 달 수업입니다. 그래서 5월 달 수업이니까 그건 봐주시고 이 디지털은 시간도 이건 4번 정도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정도 수업을 하면 대충 이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4일 정도 수업되고 그때 이제 전기하는 사람은 4점이나 6점 정도고 전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12점에서 16점 정도니까 이건 전자하는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공부해서 맞춰야 돼요. 근데 올해는 뭐 한 문제가 시퀀스 제어인가요? 하여튼 그쪽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상태도를 해석하는 게 시험장에서 해석해야 될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뭐 잘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게 잘 못 보면 풀리지 않을 그런 문제가 시간 압박 때문에 안 풀렸던 문제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요. 이 시퀀스 검출기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 문제가 나왔던 형태고 나머지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은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2차에 실기 있는 학과에서는 뭐 이걸 한번 다루더라고요. 거기 해야만 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시언어는 항상 2점 나오니까 시언어는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좀 봐주시고. 여기 시언어 잘합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나요? 그러면 잘 됐네요. 1년 동안 수업 들을 거죠? 나중에 시언어 모의고사 할 때 나와서 수업해야 됩니다. 그게 시언어 수업할 때 모의고사 문제 내는 거, 그게 풀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시언어를 못 해가지고 항상 대신 나와서 합니다. 자, 여기 잘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통신요. 통신은 이게 사실 DPSK 이 정도면 우리 시험 범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후방 코드가 나오는데 후방 코드는 사실 우리 전자직의 통신 문제로서 나와야 될지 안 될지는 좀 판단이 안 서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랜덤 변수도 이게 전자직의 통신 문제가 이게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그리고 AM이야 우리 시험 범위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 시험 범위를 약간 제 생각으로는 벗어난 문제 같아요. 벗어난 문제 같은데 이런 게 불쑥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빼고는 뭐 여기에 해밍 정도야 전자에서도 공부하고 통신에서도 공부하는 거고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 전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올해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시험 문제는 AM에서 과변조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과변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과변조를 안 하는데 과변조가 나와가지고 그걸 당황해서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뭐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냥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나왔던 거고 기초전기전자를 공부하면 거기 무슨 통신 공통을 공부하라고 하는 그 부분만 공부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그 공통에서는 없어요. 공통에는 없고 나머지 이제 이전의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촬영했을 때는 이걸 포함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동영상도 제공될 거니까 작년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공통 동영상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통 내용도 여기 있는 내용은 작년 촬영했던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이게 혹시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무슨 통신 공통을 한번 보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꼭 봐주시고 시간 안 되면 뭐 작년 촬영한 거 정도 보고 아니면 6월 달에 하는 걸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학입니다. 전자파 응용이 여기 자기학인데 자기학은 10점, 12점, 12점, 8점, 8점.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출제하는 사람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가 약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은데 아무튼 여기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대부분이 원래 여기 이게 4점, 이게 8점, 뭐 정전계가 4점, 정자계가 8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전자는 예전에는 이게 8점, 이게 4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전계가 8점, 정자계가 4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하고 작년은 이게 2년은 둘 다 4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업하는 데 있어 미리 좀 들어주셨으면 싶어가지고 동영상을 제공한 게 전기 쪽에서는 기출문제 그 기기하고 전력이 지금 두 개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기초전기전자도 열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전공을 좀 했다라고 하면 기초전기전자는 딱 한 번만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학교에서 전공을 좀 안 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초전기전자 수업을 한 서너 번 들어도 돼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 되시고 학교에 가시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과목은 기초전기전자에서 배웠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전공 깊이,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 과목이 좀 이상한 것들은 따로 배워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것만 배워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커버가 될 거니까 요거 조금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수업은 진짜요. 이게 학교에서 저것만 고등학생들한테 잘 가르쳐도 사실은 뭐 대학교 가든지 어디 다른 뭐 시험 봐가지고 가든지 그런 곳에서는 저것만 잘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배워서 가야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부분은 좀 진짜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워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거 하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그냥 우리 공개된 기출문제들 다 찍어 놓은 거거든요. 연도별로 다 찍어 놓은 거니까 미리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들어보는 것도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보시고요. 이 통신 쪽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 그냥 책을 읽고 소개하는 쪽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썩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무선통신 공통이론 뭐 이런 형태 정도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는 안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이게 적혀 있네요. 이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도움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여유가 되면 한번 내가 통신 공부를 했으면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문풀도 뭐 이렇게 되고 전자공학을 제가 열어달라고 할게요. 전자공학을 전자하시는 분들만 그냥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 수업이 좀 많아요. 좀 많은데 그래도 차분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주시고 이 전자공학 쭉 다 듣고 나면 뭐 올해 나왔던 문제의 것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형태라서 사실 작년은 좀 문제가 약간 따라가도 불편한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거든요. 전자에서. 근데 올해는 약간 어렵게 나왔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무조건 답을 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열심히 해주면 될 겁니다. 이거 하고 나중에 요거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아까도 했듯이 1, 2월은 이렇게 하고 3, 4월은 이걸 하고 5월 달에는 이거 하고 6월 달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7, 8, 9는 이게 전자공학은 여기서 이제 해버렸으니까 안 할 거고요. 이제 회로하고 자기학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고 모의고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3월 달요. 3월 10 중순쯤에 제가 한 10일 정도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질 것 같으니까 3월 16일 정도일 겁니다. 16일 정도에서 25일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10일 정도 수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때 자기학을 미리 좀 하든지 갔다 와서 보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 기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은 5월 전에 끝낸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좀 끝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진짜 열심히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도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떨어지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들었던 친구 중에서 12명 들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지금 2차 수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해요. 10명 정도는 하니까 여기 계속 끝까지만 해주시면 그래도 합격 근처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른 혹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아무것도 없나요? 제 말이 잠오는 말투죠. 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지만 그래도 5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